속이 더부룩해지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컨디션은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죠. 안녕하세요. 숲속 과민의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가장 많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복부 가스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가스를 배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리나 냄새가 심하면 민망해지게 되죠. 그래서 가스 배출을 참게 되면 불편함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오늘은 가스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가스의 종류, 그러니까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스는 왜 생길까요? 장내 미생물이 음식물을 발효시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소화시켜 흡수하지 않고 장내 미생물이 음식을 발효시킬까요? 그것은 자연이라는 것이 다른 생명체와 공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더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음식물의 먹이를 먹기도 하고 또 소화도 시켜주고 장 점막에 좋은 성분도 만들어주는 그런 공생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가스가 많이 생성된다는 것은 장내 미생물의 활동이 과하다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소화를 도와주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산물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식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 기능이 떨어졌고, 두 번째로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어서죠. 자, 그럼 가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볼까요? 가스에는 질소가 제일 많습니다. 대기 중에도 가장 많은 성분이죠. 그 다음에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등이 있습니다. 방기의 99%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디메틸설파이드, 암모니아, 스카톨, 인돌 등이 있는데 이런 1%의 성분이 방귀의 냄새를 만듭니다. 복부가스로 불편함을 만드는 기체 성분은 대부분 수소랑 메탄입니다. 이 두 기체는 장내 미생물의 발효로 생기고 장에 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복부 팽만을 만들고 가스나 트림을 만듭니다. 수소랑 메탄을 만드는 장내 미생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소 기체를 많이 만드는 유형을 수소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포드맵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수소는 탄수화물 중에 잘 소화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장에 소화되지 않고 도달되면 발효가 되면서 수소 기체를 만듭니다. 수소형 같은 경우에는 삼투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물이 장으로 유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벽이 팽창하고 장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연동 운동이 빨라집니다. 음식물이 장을 빨리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효가 빠르면서 가스를 빠르게 생성하는 부분도 작용됩니다. 음식물이 빠르게 통과하면 소화력도 떨어지게 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발효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메탄을 많이 생성하는 메탄형을 보겠습니다. 메탄을 생성하는 균을 메탄균, 메테노겐이라고 합니다. 세균보다 좀 더 진화한 고세균입니다. 메탄이 생성되면 장의 연동 운동은 줄어듭니다. 즉 음식물의 통과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이죠. 변비가 많이 생깁니다. 메탄가스가 장을 느리게 하는 것 외에도 메탄균 자체로도 장의 신경 전달을 차단해서 장 근육이 긴장을 잘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동 운동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수소가스가 많은 수소형은 장의 연동 운동이 빠르고 설사형이며 메탄형은 장의 연동 운동이 느리고 변비형입니다. 수소형이나 메탄형이 심해지면 황화수소가 많이 나오는 황화수소형 또는 효모까지 등장해서 효모가 발효를 시키면 냄새가 독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앞에서 말한 대로 소화기의 각 단계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생기는 문제이며 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과식하거나 안 좋은 음식을 자주 먹어서 생기는 것이죠. 즉 미생물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 생기는 것입니다. 복부가스를 해결하는 방법도 어떤 가스가 많이 나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스 유형을 알면 병의 양상을 알 수 있고 또 평소에 식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복부가스, 복부팽만이라도 양상이 다르고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연동 운동이 빠른 수소형이라면 장에 자극이 덜 가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 문제도 고려돼야 되겠죠. 메탄형이라면 떨어진 장 운동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시보라고 해서 소장에 장내 미생물이 많을 경우 항생제를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는데 대체로 수소형에는 잘 듣지만 메탄형에는 세균이 아니라 고세균이라서 이것들을 잘 죽이지 못합니다. 효모도 잘 죽이지 못하죠. 다른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쓸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나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좋은 대체 약제들이 있는데 천연 항생제나 항진균제의 속성을 갖는 약제도 있고 장의 다른 환경, 예를 들면 장의 운동성을 조절한다든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 약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가스가 상부 소화기에서 생기는지 하부 소화기에서 생기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 쪽에서 생기는 가스는 음식을 섭취한 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스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스 유형 외에도 간이나 담이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위나 췌장 또한 소화액을 잘 분비하는지 등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가 새는 가스실금 환자나 몸냄새 증후군 환자에게 이러한 이상 발효 부분이나 해독 이상을 판별해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6가지 원인을 잘 찾아 치료하면 장내 환경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부가스가 근본적으로 왜 생기는지 그리고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